네, 어둠 속 칼날 룰 설명하고 캐릭터 메이킹 판정 요약입니다. 어둠 속 칼날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0년대 더스크볼이라는 산업시대에 영혼과 귀신과 악마들이 떠도는 어두운 스팀펑크의 도시가 어둠 속 칼날의 무대고요. 플레이어들은 이제 각자 캐릭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도시에서 범죄 조직을 꾸리게 되는 각자의 캐릭터를 만들고 범죄 조직을 꾸리게 되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의 클래스는 거머리, 거미, 유령사, 족제비, 칼잡이, 할리퀸, 사냥개가 기본 직업으로 있고 여러분들이 세션 중에 죽거나 혹은 어떠한 일을 겪거나 해서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장기 탁에서나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입문 탁에서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본 7가지 직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제 이 직업들의 이 클래스들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꾸릴 수 있는 조직은 건달패, 미숙군 교단, 암상회, 그림자들, 자객단 등 6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자경단이라는 그 추가 서플 조직이 있는데 그것 또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세션의 분위기는 드라마 에피소드 하나와 같고 보통 플레이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룰북에서는 2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작품으로는 나르코스, 갱스 오브 뉴욕, 신세계, 게임은 시프라든가 디스아너드, 블러드본 같은 작품들이 어둠 속의 칼날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들입니다. 오늘 진행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제 캐릭터를 제작하고 조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판정 설명을 하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질 텐데 오늘은 영상 위주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질답 시간이 조금 짧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정 설명을 먼저 하고 캐릭터 제작까지 합니다. 조직은 이제 실제로 플레이하실 분들이 모였을 때 그때 어떻게 선택되었는가를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룰북이 없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조직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캐릭터 제작 순서와 항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플레이북이라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외형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외형과 설정들은 혈통이라 그래서 내가 어느 민족 출신인가, 그 다음에 내 출신이라 그래서 나의 그 직업 혹은 경력 같은 게 되고요. 이 범죄자를 하기 전에 악습이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의 좀 위험한 취미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명과 가명을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션 내에서는 여러분들은 가명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움직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물 이름이 노출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동 수치를 여러분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행동 수치라는 건 레벨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숙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주어진 3단계를 제외하고 총 4단계를 높일 수 있는데 여기서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건 2단계입니다. 어칼은 그 프로키온과는 다르게 총 4단계까지의 단계가 있고 각 단계는 주사위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1단계 어떤 수치 1단계를 갖고 있다면 다이스 하나를 굴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이스 하나 굴린 것의 값을 판정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2단계 가지고 있다, 2D6을 굴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동 판정을 할 때 주사위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판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기 능력을 선택하게 될 건데요. 초기 능력 기본 룰북에는 하나 선택하지만 저는 하나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능력 2개를 선택하는데 가급적 룰북에서 위쪽에 있는 능력들이 이 룰북을 만든 저자가 권장하는 능력들이고요.
그다음 실제로 많이 쓰일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능력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좀 활용도가 낮을 거라고 예상하는 능력이지만 어디까지나 PT는 서사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나 뭔가 할 수 있다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 한 줄을 재미있게 쓸 수 있겠다, 장면에서 나는 꼭 써보고 싶다 하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것도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5번 라이벌과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줄 인생, 지금 범죄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조력자와, 그리고 당신이 범죄자로 몰리게 된 이유를 만들어준 라이벌이 될 겁니다. 혹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사람을 막거나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하거나 이 사람한테 뭔가를 끼칠 만한 영향을 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명을 선택하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트가 모두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트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PT가 다른 RPG랑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플레이북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면 각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시트를 만들 때는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기본 설정을 가지면서 이 세션에선 하중이라는 걸 가지는데 내 무게만큼은 언제든 뽑아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세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직의 제작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의 유형, 조직의 이제 아까 클래스 선택했던 것처럼 조직의 유형 또한 선택합니다. 건달패, 주먹을 쓰는 애들이고요. 교단, 뭔가 비밀스러운 사교도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림자들, 요원 같은 인물들이고요. 밀수단, 말 그대로 밀수하는 애입니다. 암상회, 뭔가 합법적으로 거래되면 안 되는 물건들을 거래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거래하는 애들입니다. 자객단, 그야말로 암살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평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초기 평판과 여러분들의 조직이 있을 조직의 소굴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냥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금 진행해 놨지만 그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룰북 있으신 분은 소굴이 뭔지 사냥터가 뭔지를 룰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능력 이 조직 또한 여러분들이 속하게 되면 특수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특수능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직 유형에서 특수능력을 어떤 걸 특정한 걸 하시면 처음부터 3단계 능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직의 전문가를 모집하지 않으면 3단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능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3단계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조직이 처음부터 가져가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선택하고요. 당신을 도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조직을 이끌, 혹은 조직의 보스가 될 수도 있고 브로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연출 1명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트가 모두 정리되면 저와 함께 점검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달패, 용병과 깡패들이고요. 주요 작전은 갈취, 싸움, 약탈, 파괴 공작 같은 것을 합니다. 교단입니다. 잊혀진 신의 신도들, 그리고 번제, 봉헌, 유물 취득, 신탁 같은 걸 받습니다. 그림자들입니다. 도둑과 첩자들이고요. 강도, 절도, 첩보, 파괴 공작 같은 일을 하는 요원 같은 인물들입니다. 밀수단입니다. 금수품 수송자들, 그래서 이 도스크볼이라는 시내에서 유통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심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무언가가 귀중품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수품들을 거래하는 그런
밀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밀 배달, 영토 관리, 시외로 가서 원정, 뭔가 물건을 확보하고 그것을 더스크볼레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조직입니다. 암상회입니다. 악습 상인들이고요. 공급처 확보, 세력 과시, 영업, 은밀한 매출 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만약에 도박에 관련한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박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딜러들을 확보하고 고객들을 확보해서 은밀한 매출을 내는 뭐 그런 게 될 거고요. 네, 상품도 보통은 일반인들이 일반 뭐 금전이면 가장 좋겠지만 금전만한 금수품들을 거래한다면 더 매출이 올라가겠죠. 자객단입니다. 살인청부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작전도 사고 실종 살해 납치에 관련된 정말 암살에 특화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그 조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전에 제가 드린 플레이북이라든가 혹은 룰북이 있다면 룰북을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플레이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머리, 연금술의 전문가입니다. 특이한 도구로 파괴 공작을 하고 싶다면 거머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머리는 또한 이 의술이란 그 고급 스킬을 찍으면 얘는 이제 세션 중에 티몬을 치료하는 행동 또한 할 수 있고요. 거미입니다.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티몬을 돕고 다른 파벌을 자신의 영향력으로 상대하고 싶다면 거미를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모략가적인 면모로 보이고 싶다. 거미가 어울립니다. 사냥개, 사람과 물건을 추적하고 장거리 전투에 능한 싸움꾼을 원한다면 사냥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투에 능한 직업이 뭐 여러분 다이스에 따라 중요하고 선언에 따라 중요하고 여러분 행동 수치를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도 다 전투형 캐릭이 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사냥개와 칼잡이는 기본적으로 전투를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전투, 총을 쓰거나 뭐 그런 것을 잘하고 사람을 추적하거나 이런 거에 잘하는 게 이제 사냥개다, 원거리 싸움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령사, 마도라고 해서 이 더스크볼에는 마도공학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주술 혹은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을 불러내서 뭔가 진행을 하거나 혹은 사이킥 같은 그런 초능력자 또는 유령을 부리면서 영매 같은 걸 행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악마 소환 이런 거에 능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령을 상대하고 유령은 상대하는데 능숙한 마도사를 꿈꾼다면 유령사를 하시면 됩니다. 족제비입니다. 족제비는 족제비라 쓰고 요원이라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몰래 침입을 잘하고요.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싶다면 족제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 들어가거나 보안장치를 해제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족제비가 어울립니다. 칼잡이입니다. 어둠 속의 칼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한 명이고요. 주로 근접 전투에 능하고 위협과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무례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폭력적인 캐릭터를 하고 싶다, 칼잡이가 어울립니다. 다음은 할리퀸입니다. 사김수와 속임수에 능하며 남을 속이고 조종하고 싶다면 할리퀸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할리퀸은 사실 얘가 가지는 고급 스킬 중에 박쥐의 도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의 도박을 사용하면은 어떤 분야의 어떤 행동 수치가 되더라도 자신이 분발한다면 박쥐의 도박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뭔가 뻔뻔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약간은 조커나 여기 나와 있는 할리퀸처럼 그런 그 능수능란하게 타인을 속이면서 조롱하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면 할리퀸, 혹은 남을 속이면서 사람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캐릭터를 하고 싶다면 할리퀸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행동 수치는 전부 잃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통찰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땜질, 파괴, 파악,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린 플레이 키트를 보시면은 요 내용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것들이 된다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체력 카테고리에 보시면 사냥, 접전, 기교,
자맹들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분야는 플레이 키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의지 카테고리에는 명령 조율 친교 현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별로 설명한 거는 나중에 저항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쓰게 되는데요. 저항이라는 건 어떤 판정을 하고 나면 그 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거나 부분 성공을 하게 되면 대가를 받게 되는데, 그 대가의 위험도를 낮추거나 혹은 대가 자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저항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각 분야들이 하나씩은 가질 때마다 저항 수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에 저항할 때는 명령 조율 친교 현혹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의지, 체력, 통찰 등으로 저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어둠 속 칼날의 주요 판정과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접근 판정이라는 걸 통해서 임무 첫 상황 또는 적의 조율 시 여러분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주사위를 받고 주사위를 굴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처지란 게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맞나? 이게 맞군요. 네. 그리고 처지에 대해서는 처지와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동 판정,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묘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보안이 걸린 문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물쇠를 따거나 혹은 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열거나 이런 행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 실제 행동의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대가에 대한 판정을 할 때 행동하는 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판정할 게 행동 판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지가 있고요. 제가 이제 처지와 효과를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굴리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 처지와 효과를 듣고 분발이나 악마의 거래, 팀워크 등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거나 혹은 위험도를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판정은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팀워크, 팀원들과 함께 일할 때 쓰는 팀 전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밑작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임무 수행을 훨씬 더 높은 효과로 혹은 조금 안전한 선에서 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밑작업이고요. 보호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도움은 내가 스트레스 1이라는 자원을 소비해서 상대방을 돕게 되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팀워크에 참가하신다면 행동 판정에서 만약에 1, 2, 3 펌블이 뜨면은 그 대가 역시 여러분들도 함께 받을 겁니다. 저항 판정입니다. 원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때 판정을 시도하면 통찰, 체력, 의지를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대가의 심각성을 낮추게 됩니다. 정보 수집은 위에 말한 행동 판정과 동일한 판정인데요. 대신에 한 번에 얻기 힘든 수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전진 시계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시계를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답의 그 극적 효과로서 질문에 대한 답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막관 활동은 여러분들이 이번 세션에서는 인문탁 세션에서 진행을 안 할 수도, 시간이 남으면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악습 탐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거나 열기 감소라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목도를 낮추고 자산 조달이라는 걸 통해서 다음 세션에 쓸 장비나 혹은 물건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나 훈련, 회복 등도 할 수 있는데요. 장기 프로젝트는 이제 자산 조달로는 힘든 것들, 혹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설득해서 우리 아군으로 포섭한다거나 권력자를 그런 것 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막관 활동이라 그래서 세션 중이 아니라 세션 중이 아닐 때 진행할 수 있고, 이 막관 활동은 여러분들이 금전 1을 쓰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2개씩 주어집니다. 훈련은 내 캐릭터의 경험치를 쌓는 일이고요. 회복은 세션 중에 입었던 부상을 치유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션 중에 만난 친구나 여러분들의 연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이 다이스를 더하는 것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초기의 친구들이 이 막간에서 도움이 된다면 악스탐닉, 열기 감소, 자산 조달, 장기 프로젝트 등의 다이스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행동 판정 시 처지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초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접근 판정에서 굴린 처지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처지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황이고요. 위험도가 되게 낮아서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행동들입니다. 혹은 실패하더라도 대가가 없는 행동들이고요. 모험적 처지는 치열한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전투가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압박하의 행동들입니다. 꽤 도박적인 수가 될 거고요. 필사적,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유가 됐다거나 적이 총을 겨누고 있다거나 혹은 폭탄이 발밑에 떨어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즉각 처치하지 않으면 자신이 1단계 피해가 아니라 2, 3단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초래할 그런 장면이 필사적입니다.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숙련도나 혹은 준비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걸 준비했냐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가지게 될 건데요. 내가 그것을 아주 잘한다, 능숙하다, 준비가 완벽하다면 이제 효과는 극적 효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이스가 높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기대값 이상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그 플레이북에 맞는 일들 혹은 내 고급 스킬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표준적, 극적 정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굳이 사용 안 하더라도 혹은 아이템을 사용해서 효과를 높여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표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한적은 여러분들의 정보가 적거나 준비 상태가 미비하거나 혹은 적이 강력한 경우 여러분들은 부분적인 거나 제한적인 효과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사위 값이 달라도 여러분들 가진 효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극적 효과를 가질 때 다이스가 5가 나오면 여러분들을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가지만, 제한적에서 5가 나오면 아주 실망적이거나 혹은 의미 없는 달성만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주사위 행동 판정 주사위와 판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동 판정하실 때 각 행동 수치의 단계에 따라서 다이스를 받게 될 건데요. 내가 1단계 가지고 있다, 다이스 하나, 3단계 가지고 있다, 다이스 3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저는 위조건이란 건 주사위 늘리기입니다. 에 따라서 다이스가 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분발과 악마의 거래는 동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서 다이스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발은 뭐고 악마의 거래는 뭐냐? 분발은 내가 스트레스라는 자원을 소비하면서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지만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다이스를 하나 더 가져가는 행동이고요. 혹은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와의 거래는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도, 그래서 이 악마의 거래를 사용하실 때는 마스터가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원치 않은 거래를 유저 쪽에서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플레이어나 마스터의 제한이기 때문에 서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악마의 거래에 들어가셨다면 이때부터는 제한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위 늘리는 것을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하나 받으면 다이스 하나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래서 서사적으로 어떻게 돕겠다만 선언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다이스 하나를 늘려주는 행동입니다. 악마와의 거래, 아까 말씀드렸죠. 플레이어나 마스터 간의 제한으로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 다이스가 돼서 굴리게 된다면 그것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악마의 거래는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 거래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모두 찼는데 다이스를 꼭 받고 싶을 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악마의 거래는, 그리고 팀원들한테도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마의 거래는 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분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스트레스 2를 감소하면 다이스 하나를 올리거나 또는 효과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효과를 극적으로 만들거나 제한적인 걸 표준적으로 올릴 때 주로 분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혹은 분발 말고도 팀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효과를 올리실 수 있는데요. 다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사위를 몇 개 굴리든 6이 2개 나오면 대성공, 6이 하나 나오면 성공, 그 다음에 4, 5가 나오면 대가 있는 성공, 그 다음에 1에서 3은 펌블입니다.
그래서 대가만 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시도는 실패가 되거나 혹은 성공해도 아주 치명적인 대가를 얻게 되는 그런 진행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션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HP, 그 다음에 장애물, 위험도, 그 다음에 상호, 인물 파벌 간의 경쟁, 그 다음에 대상과의 관계, 임무의 진행, 장기 프로젝트, 파벌 간의 상태 등을 여러분들은 전진시계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등분, 8등분, 12등분 된 시계를 채워가면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게 긍정적인 것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시계가 만약에 4등분, 8등분, 12등분 된 시계를 제가 만들었을 때 이게 모두 채워진다면 그 해당에 대해서는 완료된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룰 설명은 마치고요. 네, 이제 디스코드 마이크 열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